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내려와 살게 된 지 반개월 정도 된 기혼 여성입니다. 얼마 전 저희 시댁에서 재미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사연으로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서 찾게 되었어요. 제게 철딱선이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동서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 덕분에 짧은 기간 동안 얼마나 집안 분위기가 오르락내리락 했는지 몰라요. 다 큰 성인에게 본때를 보여줘 본 적은 없는데 저 또한 그 친구 덕분에 저답지 않은 모습을 여러 번 드러냈었습니다. 지금부터 불과 얼마 안 된 그날의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감히 남편 잘 만나 제2의 인생인 결혼을 성공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결혼 생활이 순탄치만은 않았어요. 이유는 바로 동서의 존재 때문이었어요. 남편에겐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결혼하고 시동생이 1년 뒤에 결혼하게 되었거든요. 제겐 동서되는 그 친구는 굉장히 부잣집 딸이라서 시모가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시댁 입장에서 부잣집 며느리가 들어오면 당연히 좋겠죠. 굳이 시모가 그걸 집어내지 않아도 저 또한 동서의 재력에 스스로 위축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시모가 굳이 저랑 비교를 하더라고요. 원래 어떤 관계든 비교를 하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기 마련이잖아요. 시모가 꼭 그렇게 갈등 상황을 만들어버리니 집안 분위기에 나락이 찾아오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저희 친정이 그렇게 잘 살지 못하는데도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었던 건 남편이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해서 결혼을 밀어붙인 케이스였기 때문이었어요. 시분한 일이 많아서 결혼 인사 때 아니면 볼 일이 별로 없어 괜찮았거든요. 근데 시모는 주야장천 마주하니 저를 싫어하는 그 얼굴을 더 자주 봐야 했습니다. 시댁도 되게 잘 사는 집은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 친정이랑 비슷한 형편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시모는 비범한 며느리가 좋나 보더라고요. 자기 배경이 너무 평범해서 잘난 집안을 원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예를 들면 며느리 될 사람이 배경이 비범하든지 학벌이 비범하든지 직업이 비범하든지 이런 쪽으로 하나 정도는 뛰어나길 바랬습니다. 제가 결혼 인사 갔을 때도 대놓고 저런 걸 물어보셨으니 시모가 원하는 며느리상 정도는 꿰고 있어요. 근데 저는 시모가 좋아할 상이 아니었거든요. 이도 저도 아니고 너무 평범한 사람이었다 보니 시모 마음에 들 수가 없었던 거죠. 솔직히 결혼 반대가 한 번 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시모가 자기 의견을 양보한 이유는 제 남편이 장남이라서 분이 넘칠 만큼 아꼈기 때문이었죠. 사랑하는 자신의 첫째 아들이 저를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허락해 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시모에게 예쁨 받지 못했어요. 시모는 자신에게 무언가 해줄 며느리를 원했는데 저는 그럴 능력이 안 되는 며느리였다 보니 제게 못마땅하다는 걸 늘 표현하고 다니셨죠. 결혼식 올리고 나서 저를 얼마나 못살게 굴었는지 몰라요. 시모는 차라리 이혼해도 좋으니 남편이 저를 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초에 저랑 남편 관계를 엄청 이간질했었거든요. 내가 분명 50만 원짜리 다육이 여기 뒀었는데 없어졌어. 새아기가 집에 올 때마다 여기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것 같긴 하던데 걔가 집에 오고 난 후로 자꾸 뭐가 없어지는 것 같단 말이야. 또 시적이니 내 아내 그럴 사람 아닌 거 내가 제일 잘 알거든. 제발 소설 좀 쓰지 마. 시모는 저런 식으로 안 되는 소리를 자주 짓거렸어요. 그래도 그나마 남편이 제 편에 서서 시모를 배척해줘서 제가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시모는 시동생이 결혼한다는 말을 하기 전까지 저를 어떻게든 쫓아내려고 모험하면서 지냈습니다. 그것에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기도 했죠. 나중에 동서가 결혼 인사를 오고 나서부터 저는 완전 시모 눈밖에 나버리게 되었는데요. 동서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의 부자인 걸 알고는 결혼하기 전부터 1등 며느리 취급을 하시더라고요. 맏며느리는 저인데도 동서가 집안의 유일한 며느리인 것처럼 대접해줬습니다. 며느리는 역시 이런 며느리를 들여야 돼. 네가 있으니까 벌써부터 집안이 화사하다. 너는 어쩜 이렇게 세련되게 생겼니?
사돈 내가 딸 예쁜 거 알고 정말 귀하게 키웠나 보구나. 누구랑 다르게 곱게 자란 티가 팍팍 나네. 칭찬 그만하세요, 어머님. 듣기 부끄러워요. 저희 부모님은 저보고 너무 칠칠 맞다고 시댁 가서 미움받는 거 아닌가 걱정이신걸요? 시무도 시무지만 저는 동서를 처음 봤을 때 동서 역시 만만치 않은 여우라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동서는 시무를 어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고 결혼 인사한 첫날부터 저한테 물 좀 갖다 달라고 부탁하는 대담함을 보였던 사람입니다. 시무와 하루 만에 친해져서 팔짱까지 끼고 살랑살랑 눈웃음도 잘 치는 것이 긴장이라고는 전혀 안 하는 사람 같았죠. 사실 동서가 긴장을 하든 말든 시무랑 잘 지내든 말든 제가 크게 상관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무가 일부러 연장 지르려고 부른 건진 모르겠지만 꼭 동서가 시댁에 올 때마다 저까지 부르더라고요. 저를 불러놓고 따로 할 말을 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주방일을 시키면서 거실에 앉아 저를 돌려가는 소리만이 듣습니다. 당연히 동서한테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하더라고요. 저리 사람한테 친절할 수 있는 시무가 저한테는 이래라 저래라 가정부 부리듯 말하는 것이 서운하긴 하더군요. 무엇보다 마음에 안 들었던 거는 주말에 불러서 부려먹는다는 거였어요. 남편은 사업가라서 주말에도 출근을 하는데 시무가 그걸 아주 잘 아니까 일부러 남편 몰래 저만 부르려고 주말에 연락하더라고요. 동서는 부자라서 그런가 일도 안 하면서 항상 주말에만 시댁을 가대요. 어쩌면 시무가 일부러 저 골려 먹으려고 주말에 동서를 부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일단 그건 제 추측일 뿐이에요. 어쨌든 동서는 나이가 저랑 겨우 1살 차이인데도 백수였는데요. 사실 이 부분에 대한 시무의 태도도 좀 황당했습니다. 동서의 배경을 듣고 눈을 빛내던 시무가 동서의 직업까지 기대하는 얼굴이었어요. 그 상황에 동서가 백수라고 당당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긴 현모양처가 꿈이라나 뭐라나. 근데 시무가 동서의 철없는 소리를 듣고는 너무 기특하다고 좋아하는 겁니다. 돈이야 남자가 벌면 되는 거고 여자는 내 조만 잘하면 된다네요. 저보고는 남편 혼자 돈벌이하게 해서 자기 아들 등골 빼먹지 말라고 귀에 피날 정도로 경고했었거든요. 저는 한 번도 제 형편이 부족했다고 생각해 본 적 없었는데 시무 때문에 정말 어이가 없고 서럽기까지 했습니다. 하나 더 어이없었던 건 시동생이랑 동서가 결혼 준비 과정에서 싸울 때가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무가 동서 편에 나서서 시동생을 나무랐어요. 동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시동생이 무릎 꿇게 만든 적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잣집 며느리 안 놓치고 싶었으면 고집센 시무가 동서의 비위를 다 맞춰주나 싶더라니까요. 정말 혀를 내둘렀었죠. 아무튼 시무는 애쓴 마음이 헛되지 않게 끝내 동서를 시동생과 결혼시키는 데 성공했어요. 동서랑 시동생이 혼인신고까지 마쳤을 때 시무는 마음 놓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렇게 동서를 향한 시무의 사랑은 더욱 커졌고 저랑 동서를 두고 시무의 편애는 더 심해졌어요. 한 번은 식구들이 다 있는 곳에서 남편만 자리를 잠시 비운 상황이었는데요. 우리 장남도 좋은 맞선 자리 많이 들어왔었거든. 잘 나가고 능력 좋은 며느리감 참 많았는데 애가 워낙 눈이 낮아서 실패했지 뭐니. 내가 우리 장남만 생각하면 밤잠을 설친다니까. 우리 장남도 돈 많은 배우자 만나서 호강할 수 있었는데 다 커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어. 제가 있는데도 저를 대놓고 개무시하는 횟수가 늘어갔습니다. 남편 말고는 저를 감싸주는 식구도 없었어요. 남편이 없는 시댁은 남보다도 못한 관계들이었죠. 아무튼 시무가 동서까지 있는 그 자리에서 저를 개무시했을 때 식구들은 그저 웃기만 했습니다. 다들 장난식으로만 그러지 말라고 말릴 뿐이었어요. 근데 저는 처음부터 시무에게 미움을 받고 시작한 결혼이었고 남편이 제 편이란 걸 너무 잘 알아서 무서울 건 없었어요. 서운한 거랑 두려운 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식구들 웃는 얼굴에 똑같이 웃음으로 화답하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며느리 돈이 많이 좋으신가 보다. 그렇게 바란다고 어머님 돈 되는 것도 아닌데 굉장히 돈돈거리시네요? 그러다 기대만큼 안 해주면 서운하다가 삐치겠어요. 나중엔 자식 잘못 키웠다는 소리도 하시겠죠? 역시 어머님 같은 분들은 속이 훤히 보여서 웃겨요. 뭐야? 돈돈거려? 얘 말하는 것 봐라. 너 어른한테 말버릇이 뭐 그따위니? 네? 저는 그냥 어머님 말버릇 따라 해봤을 뿐인데요. 어머님이 저에 대한 감정을 안 숨기시길래 저도 그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래도 동서가 보고 있는데 저도 체면이 있잖아요. 시모가 어이없다는 듯 저를 째려보더군요. 아마 제 주제에 무슨 체면을 따지냐고 한 소리 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말을 할 시간을 별로 주고 싶지 않았어요. 시모 성격에 한바탕 다툼이 될 것 같았거든요. 괜히 분위기가 고조될 바엔 그만 주방에서 뒷정리나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자리를 떴는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시모를 좀 과소평가했더라고요. 시모가 저 때문에 동서 앞에서 자존심 상했다고 생각했는지 그 상황을 그냥 넘기지 못하고 바로 안갚음을 해주는 겁니다. 주방으로 저를 따라와서 제가 서 있는 싱크대로 그릇을 와르르 쏟아버리대요. 그 바람에 더러운 오염물이 제 옷으로 왕창 튀어버렸습니다. 거의 들이부어진 셈이로요. 비싼 옷도 아니니 버려도 상관없잖아. 이참에 너도 네 동서 보고 옷 센스 좀 배워라. 젊은 나이 아깝게 옷꼬락서니가 그게 뭐니? 내가 동네 창피해서 맏며느리 있다고 말하기가 싫다. 미안하단 말 먼저 할 거 아니면 제발 입이라도 다물지. 시모는 끝내 사람 속을 뒤집고 가버렸어요. 제가 자기한테 지는 꼴을 봐야만 속이 풀리는 사람이니 그랬을 겁니다. 짜증이 났지만 여기서 제가 또 나섰다간 시모 성격에 이보다 더한 반격으로 갚아줄 거거든요. 근데 식구들 다 모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분위기를 끌고 가긴 싫어서 참았어요. 그냥 철없는 어른이니 불쌍하게 생각하자 그렇게 스스로 위안만 했죠. 저는 졸지에 많은 양의 물을 튀어 찝찝한 상태로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괜히 시모한테 한마디 대들었다가 저만 똥 덜 닦은 기분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그때 남편이 등장했죠. 제 남편은 눈치가 빨라서 딱히 좋은 타이밍이란 것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데요. 그런 남편의 눈에 자기가 없는 동안 제가 어떤 처지에 놓였는지 잘 보였나 보더라고요. 남편이 주방에서 혼자 설거지하고 있는 제 꼴과 거실에서 떠들고 놀고 있는 식구들을 번갈아 보더니 어떠한 의심도 없이 바로 시모한테 가서 큰 소리를 내었습니다. 엄마, 그새를 못 참고 또 저 사람한테 시비 걸었어? 한 번만 더 내 아내 마음대로 부려먹으면 가만 안 있을 거야? 깜짝이야. 왜 소리를 지르고 그러니? 내가 뭘 했다고? 맏며느리가 돼서 시애미한테 함부로 짓거리는데 그럼 그걸 가만히 내버려둬야 했어? 제가 먼저 건방지게 말한 거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들었어. 시모는 주변 가족들을 가리키며 굉장히 억울해했습니다. 얄밉기로는 세계 최강이지 않나 싶었어요. 저희 집에 얄미운 사람은 시모 하나로 족한데 어찌 그런 사람이 하나 더 생겨버렸다는 걸 이날 확실하게 알게 되었는데요. 다른 식구들도 가만히 있는데 이제 막 식구가 된 동서가 갑자기 나서더라고요. 아주버님 진정하세요. 어머님 말씀 사실이에요. 솔직히 저도 형님 태도에 좀 놀라서 말려야 하나 싶었어요. 형님 말씀이 많이 무례하더라고요. 어른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 처음 봤어요. 가정교육을 받았다면 저럴 수가 없는데. 들었지? 이제 막 우리 식구 된 막내가 집안 분위기에 대해 뭘 안다고 벌써부터 이런 소리를 하겠어? 그만큼 전현이 나한테 심했다는 거 모르겠니? 어떻게 아들이란 녀석이 막내 며느리보다 내 마음을 몰라줘? 사람 바보 만드는 거 참 쉽다고 생각했습니다. 만약 시모와 저의 대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은 사람이 누구도 없고 시모와 동서만 있었다면 다들 두 사람 연기에 끔뻑 속겠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를 향한 남편의 신뢰가 조금이라도 흔들렸다면 제 시집살이가 굉장히 지옥이었겠죠. 근데 고맙게도 제 남편은 역시나 제 편이었어요. 동서와 시모의 뻔뻔한 태도를 보곤 바로 행동으로 답해주더라고요. 갑자기 저한테 오더니 제가 끼고 있는 고무장갑 벗겨서 그 고무장갑을 들고 가 동서한테 집어던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정교육 받았으면 잘 알겠네요. 그쪽이 내 아내보다 아랫사람이니까 설거지 같은 잡일은 먼저 하겠다고 나서는 게 예의예요. 퍼질러 앉아서 숟가락만 끄적이는 건 재수씨 친정이나 가서 하는 거고요. 어머,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니? 얘가 입고 있는 옷이 얼마짜리인 줄 알기나 해? 어디서 세제 묻은 고무장갑을 들고 와서 난리야. 잘못한 건 네 마누라라니까 왜 엄한 곳에 화풀이 하는 거냐고. 정작 남편에게 욕먹은 동서는 가만히 있는데 시모가 되레 놀라서 동서를 챙기는 웃긴 모습 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었던 건 그 상황에서 누구도 남편과 제 손을 들어준 이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시부랑 시동생은 시모가 제게 먼저 시비를 걸어서 사태가 이렇게 되었다는 걸 알 텐데 끝까지 모른 체 하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동서 편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만도 했어요. 시부가 사업을 하는데 동서 집안의 도움을 좀 받았거든요. 동서가 오지랖 부려서 시부 사업을 개인적으로 도와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부도 결국 남편을 나무라는 쪽을 선택해버리더군요. 게다가 시동생은 당연히 자기 마누라가 우선인 사람이라 기대를 해선 안 될 사람이었어요. 그저 여자한테 눈이 먼 사춘기 청소년으로 치부해야 했습니다. 자기 여자 함부로 대했다고 남편을 째려보기만 했거든요. 그렇게 식구들이 돈에 정신 나가서 동서를 감싸는 꼴을 보자 남편은 더 화가 났어요. 남편도 시댁 식구들의 본색을 아니까 더 저를 믿고 제 편을 들어줬던 것 같아요. 남편은 그대로 저를 데리고 집을 나가려 했습니다. 근데 그때 시모가 찢어질 듯이 고함을 내질렀어요. 야, 어디가? 상이 누가 다 치우라고? 이거 치우고 가야지. 설거지도 다 안 했잖아. 지금 안 하고 가면 다신 우리 집 못 오게 할 줄 알아.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겁니다. 남의 집 자식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그런 소리를 하다니. 남편은 시모의 말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는지 대답 대신 현관문 세게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제게 사과하면서 당분간 시댁 가지 말자고 명절도 제사도 챙기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군요. 정말 괜찮겠어? 괜히 집안 불안만 일으키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그렇게 사랑하는 막내 며느리 끼고 다 하라 그래. 제사고 명절이고 차례고 좋아하는 며느리랑 준비해야 즐겁지. 뭐하러 서로 스트레스 받을 짓을 해? 내가 괜찮다고 할 때까진 엄마 연락 무시해줘. 저보다 더 많이 화를 내주는 남편 덕분에 되게 많이 의지가 되었어요. 솔직히 남편이 아니었다면 얼마나 외로웠을 환경입니까? 내 결혼 쪽박났다고 표현하기 좋을 상황이잖아요. 저는 남편만 믿고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시모의 연락을 다 씹고 먼저 사과도 하지 않았죠. 그런데 역시나 시댁이란 건 남편이 천륜을 끊지 않은 이상 다시 맞닿을 수밖에 없는 인연이 아니겠습니까? 보니까 시모가 딱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아들 중에선 장남이 좋고 며느리 중에선 동서가 좋아서 둘 다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운 시모는 장남 때문이라도 저를 완전히 등지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결국 우리 결혼을 허락해줬던 것처럼 이번에도 먼저 꼬리를 내리는 겁니다. 시모가 그날 다퉜던 일을 우리에게 먼저 사과해주는 덕에 저희의 냉전 관계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뒤로 시모는 당분간 남편 때문이라도 제게 시비 거는 걸 좀 조심했어요. 저와 동서가 마주치는 일을 이전보다 잘 만들지 않았죠. 그랬더니 이젠 동서가 몸이 근질근질한가 보더라고요. 저랑 친한 것도 아니면서 어느 날부터 안부 문자를 보내대요.
별로 답장해줄 필요성을 못 느껴서 못 받은 척 그냥 씹었더니 그 뒤로는 우리 집까지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동서는 자기가 시무를 잡고 있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아는 여자였어요. 시댁에서 시무를 잡는 것이 실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같았습니다. 백수니까 심심한지 사람 골려먹을 국리만 하나 보더라고요. 그동안은 같은 백수인 시무랑 저를 골려먹느라 재밌었겠죠. 그런데 시무가 잠깐 저 괴롭히는 걸 파업 중이라 자기는 따분한가 봐요. 느닷없이 시무의 심부름이 왔다면서 우리 집에 들이닥친 거 아니겠어요? 형님, 이런 궁상맞은 곳에 살고 계셨구나. 이러니까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시죠. 솔직히 어머님도 별 볼 일 없는 곳에 살면서 왜 그렇게 형님을 깔보나 궁금했거든요. 근데 형님 사는 꼴 보니까 어머님이 그럴 만도 했네. 이런 데서 어떻게 살아요? 저 대사가 바로 우리 집을 처음 방문한 동서의 첫인사였습니다. 인사 멘트만 봐도 예의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년이란 거 느껴지지 않나요? 동서는 우리 집을 들어오자마자 집을 둘러보더니 엄청 비웃더라고요. 당연히 기분 나빴죠. 근데 동서가 하는 모든 말은 다 기분 나쁜 것들이라 딱히 큰 타격은 없었어요. 그보다 다른 말이 좀 더 머릿속에 남았는데요. 저는 동서가 시무랑 쿵짝이 잘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니었다는 것이 좀 의외더라고요. 동서가 그동안 자기 편하자고 시무를 이용했을 뿐이었던 걸 그날 처음 눈치챘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시무는 동서랑 대화가 너무 잘 맞는 것 같다고 동서를 엄청 어화둥둥했던 거였어요. 동서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나서 둘 사이를 돌아보니까 참 재밌는 조합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동서는 제 앞에서 시무에 대한 속마음을 굳이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를 믿어서 그런 건 아니었고 제가 시무한테 미움받고 있는 입장이었으니 제가 아무리 무어라 짓거려도 시무가 제 말을 믿을 리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런가 갈수록 동서의 입술은 더 험해졌습니다. 저랑 둘만 있으면 거침없이 저와 시댁을 개무시해주더군요. 원래 그렇게 살아온 사람 같았어요. 그냥 자기보다 돈 없어 보인다 싶으면 무조건 다 창캐 보더라고요. 심지어 자기 남편까지 아랫사람으로 보고 있더라니까요. 저한테 직접 얘기도 하더라고요. 자기는 시동생이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라 개처럼 헌신을 잘해서라고 말이죠. 나는 내 곁에 개처럼 있어줄 사람이면 돼요. 괜히 비슷한 집안 만나서 피곤하게 며느리 노릇하고 사는 거 지겨워. 지금처럼 못난 놈들한테 돈 조금 쥐어주면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제 앞에서 아주 내 발로 기잖아요. 형님은 그렇게 못해서 개고생해야 되는 거고. 입조심 좀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돈 많아도 동서처럼 주둥이 싸게 놀리면 결국 가진 거 다 잃게 될걸? 나중에 개망신 당할 일 생기면 어쩌려고 그렇게 허세를 부려. 뭐라고요? 허세는 형님이 부리고 있는 게 허세죠. 가진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 하나 때문에 괜히 센 척하고 있잖아요. 내가 잘 사는 게 부러우니까 자존심이라도 지키려는 거 아니에요? 동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입에 배어 있었어요. 처음에 나이 30대에 백수로 지내는 게 한심했는데 나중엔 백수로 지내줘서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그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피해가 되었겠어요. 그리고 사람들 머리 위에 서는 걸 좋아하는 것 같았는데 제가 자기한테 감정상해서 싸움을 걸어주길 바라는 것처럼 시비를 걸더라고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에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난 동서 돈보다 동서 머리통이 너무 부러워. 동서 그렇게 어린 나이 아닌데 인생 정말 편하게 사는 것 같거든. 솔직히 동서가 엄청 깡통머리라서 되게 민폐거든? 근데 동서는 주변 사람들 기분 눈치 못 채고 뻔뻔하게 밀고 나가잖아. 나 그게 너무 부럽더라. 내가 신이었다면 동서 네 머리통이랑 바꾸고 싶다고 우스갯소리를 좀 했더니 동서가 의외로 이런 것에 또 열받나 보더라고요. 저한테 자기 위치를 자각시켜주고 싶었던 건지 사고 하나를 거하게 쳐준 거 아니겠습니까?
제 개인 차를 손봐놨더라고요. 차 문 손잡이에 돈 봉투까지 말아서 끼워놨대요. 병 주고 약 주겠다는 건가 싶은 거 있죠. 남편이 그 사실을 알고 동서한테 화가 나서 당장 따지러 가려고 했는데요. 그거 제가 우선 말렸습니다. 그래봤자 동서는 제 똥차를 비아냥거리기만 할 뿐 자기 잘못에 대해선 반성조차 안 할 것 같았거든요. 일단 돈봉투까지 대놓고 두고 갔다는 건 자기 행동임을 숨기지 않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잖아요. 동서가 저질러놓은 행동에 화부터 내는 건 그저 동서랑 놀아주는 집밖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동서가 제 차를 손괴하는 증거물만 우선 모아놓고서 때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차 문제에 대해선 더 언급하지 않았어요. 혹시 시댁에 가서 동서를 마주치는 일이 있더라도 적당히 고분고분한 척 수그려 주었죠. 언젠가는 동서의 성격이 집안에 큰 화를 가져올 거라 생각했어요. 그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싶으면 제가 일을 꾸미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동서는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없는 성격인가 봐요. 그렇게 돈 없는 사람 무시하던 동서 성격이 결국 저희 집에 대단한 불씨를 퍼뜨렸는데요. 그날은 다름 아닌 시모가 집에서 개모임을 할 때였습니다. 시모는 어김없이 저를 잡일시키려고 며칠 전부터 제게 연락해 시댁으로 대기를 시켜놨어요. 시모랑 동서한테 여전히 감정 상해했던 남편이 뭐하러 개모임까지 챙기냐고 시댁에 가지 말라고 했으나 동서의 약점을 잡으려면 동서 꼴을 좀 더 지켜봐야 했어요. 남편에겐 이번만 해주고 다음부턴 안 하겠다고 말한 뒤에 시댁을 갔습니다. 일단 시모에게 안 하겠다는 말을 미리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려 했던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좀 일찍 도착한 시댁엔 동서도 와 있었어요. 동서는 결혼하고 나서 집에서 개모임하는 시모를 처음 보는 날이었습니다. 시모가 동서를 친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는지 일부러 개모임하는 날 동서까지 부른 것 같더라고요. 대신 일은 시키지 않았어요. 시모는 역시 동서가 음식하는 데에 손도 못 대게 했고 저한테만 이것저것 명령이 많았습니다. 그래도 남편 때문에 한동안 제게 말 거는 걸 조심하더니 개모임하는 그날은 시모가 유독 들떠서 조심성이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건 동서의 존재 때문이었을 겁니다. 시모 성격에 부잣집 며느리 들어왔다고 친구들한테 엄청 자랑했을 거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동서는 제게 시모를 욕했던 모습은 감쪽같이 숨기고서 또다시 시모 홀리는 구미호가 되어 있었습니다. 시모에게 애교를 잔뜩 부리면서 자신의 위치가 이게 당연하다는 듯 앉아서 TV 보고 시모랑 말동무하며 놀기만 하더군요. 또 시모 기죽지 말라고 개모임 때 입을 옷도 준비를 해준 것 같았어요. 내가 좋은 며느리 뒀더니 친구들 만나는데 이런 선물도 다 받아보네. 이래서 집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사람 기분이 달라진다니까. 어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을까. 시모랑 동서는 꼭 제 주변에 와서 그렇게 떠들어댔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둘 사이가 좀 꼴사나웠는데 이번에는 제가 동서의 진짜 속마음을 알고 있을 때라 그런지 시모가 동서한테 제대로 이용당하고 있는 걸로만 보이더라고요. 저 둘의 속마음이 서로한테 들통나면 어떻게 될지가 궁금해서 그냥 웃기기만 했어요. 그렇게 개모임이 시작되었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가 개모임 사람들에게 동서를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느리가 되고서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시모의 낯간지러운 말들이었죠. 내가 아끼는 막내 며느리잖아. 얼마나 싹싹하고 귀여운지 몰라. 오늘 자기들 만난다고 며느리가 옷도 사줬어. 내가 요즘 막내 며느리 보는 맛에 산다니까. 너희들 알지? 나 며느리 복 없는 줄 알고 엄청 스트레스 받았던 거. 제가 주방에서 뻔히 듣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시모는 말을 가리지 않고 했습니다. 오히려 시모 친구들이 목소리를 낮추면서 제 눈치를 더 봤던 것 같네요. 그래봤자 시모나 시모 친구들이나 똑같은 사람이었지만요.
아무튼 시모는 이미 친구들에게 동서가 부자라고 소문을 쫙 퍼뜨려 놓은 듯 했어요. 다들 집에 오자마자 동서를 찾더니 밥상머리 앞에 앉아서 내내 동서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시모를 부러워하기도 했고 어쩐지 시모가 걸치고 있는 것들이 수준 있어 보인다며 칭찬도 했고 자기들 며느리랑 비교까지 하면서 점점 동서 바라기가 되어갔습니다. 술 때문에 더 칭찬이 과하고 자자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번잡한 상황을 주방에 앉아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분위기가 좋았어요. 근데 시모가 분위기에 휩쓸려서 술을 좀 급하게 마시더라고요. 몇 잔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는지 계속 동서의 심기를 불편하게 건드리는 겁니다. 아니, 얘가 너무 착해서 그렇게 막 퍼다 준다니까. 내가 따로 말 안 해도 알아서 갖다 바쳐. 아무래도 내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닌가 싶어. 어디서 이렇게 복덩이가 들어왔는지 모르겠네. 자기들도 우리 애한테 잘 보여도 혹시 알아? 뭐 하나 얻어갈 수 있을지. 아줌마들은 시모의 말에 깔깔 웃으면서 며느리가 지갑이냐며 부러워했습니다. 시모는 동서 덕분에 재벌이 된 기분을 느낀다고 나중에 혹시 집도 한 채 해줄 수 있냐고 끝도 없는 농담을 던졌어요. 그게 진짜 농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근데 실제로 시모가 동서 없는 곳에서도 자기 친구들한테 동서만 있으면 이제 자기 재벌이라고 떠들고 다녔나 봅니다. 시모 친구들이 시모가 그 자리에서 얘기 안 했던 내용까지 속속히 알고 있더라고요. 아무튼 그 상황에서 유독 제 눈에 들어왔던 건 동서의 표정이었는데요. 시모랑 시모 친구들의 수다가 길어질수록 동서가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힘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역시나 얼마 안 돼서 동서가 못 참겠는지 화장실 간다고 자리에서 일어나더군요. 한참 화장실에 있는 것 같더니 시모가 잠깐 자리를 비웠을 때 동서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근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주방으로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들리게끔만 시모 욕을 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게 문제였어요. 거지년들이 나이까지 먹고 쪽팔리지도 않나. 저런 식으로 새파랗게 어린 사람한테 구걸하고 싶을까? 나는 절대 나이 먹고 저렇게 안 살아야지. 너무 추접하지 않아요, 형님? 글쎄, 동서 돈 쥐어주고 개처럼 굴리는 거 좋아한다며. 내가 보기엔 동서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계신 것 같은데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감히 자기가 나를 멋대로 할 수 있는 줄 알잖아요. 5년에 해주니까 분수도 모르고. 근데 이 개님 대체 언제 끝나는 거예요? 이 집 아줌마 비위 하나 맞추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똑같은 것들 여러 명이나 상대하려니까 피곤해 죽겠어요. 동서는 개님의 흥미가 떨어졌는지 다시 돌아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예 제 앞에서 속에 쌓였던 욕을 털어내려고 작정하고 자세까지 잡더군요. 그렇게 화가 나면 어머님한테 직접 가서 말하지 왜 뒷담만까? 동서가 말만 하면 어머님이 어른이 조심할까? 어머님이 동서 엄청 좋아하잖아. 이 형님 순수하시네. 어머님이 절 좋아하는 거겠어요? 제 돈을 좋아하는 거지.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봤다고요. 그렇게 싸구려 냄새 풍기는 사람들은 상대해봤자 제 인생만 피곤해져서 안 건드리고 싶네요. 동서가 어머님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봐. 어머님이 아시면 실망하시겠다. 난 그래도 동서랑 어머님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거든. 어머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길래. 네? 수준 떨어지는 소리 하지 마세요. 죽었다 깨어나도 어머님한테 손톱만큼의 정도 없어요. 저한테 무슨 일 생기더라도 절대 이 집에 제 친정 재산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이 사람들 빚도 있다면서요? 적당히 비위 맞춰주고 살다가 어머님 아버님 죽기 전에 이혼이나 할 생각이에요. 동서랑 저랑 1살 차이인데도 한참 철없고 어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동서 또한 술을 몇 잔을 해서 그런지 당시 자신이 무슨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눈치 못 채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정신 차렸다면 알았을지도 몰랐을 만큼 기척도 났었는데 말입니다. 시댁 주방 옆에는
다이닝 룸이 하나 있어요. 동서가 화장실 간 사이 시모가 친구 두 분이랑 자리를 비웠거든요. 하필 그곳을 구경한다고 들어가 있었어요. 겨우 허술한 나무문으로만 가로막혀 있는 그곳이 주방에서 나누는 은밀한 대화를 막아주기엔 무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일부러 동서한테 더 말을 시켰던 거예요. 동서가 나타나기 전까지만 해도 소란스럽던 다이닝룸은 역시나 동서의 돌발 발언 때문에 어느새 조용해졌더라고요. 시모가 저희의 대화를 엿듣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시모는 충분히 그럴 위인이거든요. 그래서 동서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 개 같다고 생각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아버님은 연세도 있으신데 동서가 이해 좀 해주지. 지금 비위 맞춰주는 걸로도 친구들 데려와서 이 난리인데 이해까지 해주라고요? 사람은 끼리끼리 논다더니 어머님은 어쩜 그렇게 자기 같은 친구들만 사귀었대요? 친구들도 다 주인한테 꼬리 흔드는 개 같던데 봤어요? 야, 너 지금 뭐라 그랬니? 꼬리 흔드는 개? 그때 다이닝룸의 문이 확 열리면서 시모가 등장했어요. 두 사람을 더 골려주고 싶었는데 시모가 거기까지 참는 건 좀 힘들었나 봅니다. 그래도 동서를 놀래주는 건 성공했어요. 동서는 되게 깜짝 놀라며 시모를 마주했는데요. 시모는 동서의 망언 때문에 술이 확 깨는지 눈이 부릅뜨더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하던 동서의 머리끄덩이까지 붙잡았습니다. 감히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시애미를 망신시켜? 사람을 우습게 봐도 유분수지. 돈 좀 있다고 대우해줬더니 사람을 개 취급해? 무슨 이런 건방진년이 다 있어? 아무리 개념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시애미 시애비를 욕할 수 있냐고. 사실을 얘기했을 뿐인데 왜 이래요? 솔직히 어머님도 처음부터 저보다 돈에 더 관심 있었던 거잖아요. 서로 이용한 건데 왜 나만 나쁜 사람이라 그래요? 젊은 사람들만 무조건 어른 비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아쉬운 사람이 수그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래서 지금 내가 아쉬운 쪽이니까 너한테 깍듯이 굴어라 그거니? 부잣집 며느리면 다 똑똑한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너 같은 무식한 며느리야. 시애미를 집 바라이로 보는 며느리를 뭐가 좋다고 끼고 살겠어? 당장 내 아들이랑 이혼해. 그놈의 자존심 좀 고치세요. 그런다고 없는 돈이 굴러와요? 친구들한테 개망신 당할 게 뭐 있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친구들이랑 어머님 비롱뱅이인 거 사실이잖아요. 괜히 자존심 상하니까 저한테 성질내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 사과할 때까지 이혼 못해요. 두 사람이 파국을 맞은 장면을 더 구경하고 싶었지만 왠지 예상치 못한 큰일 날 것 같아서 저는 일단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예상대로 처음보다 더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는데요. 동서가 갈수록 자기 성격 드러내며 건방지게 나오니까 시모뿐만 아니라 시모 친구들까지 화가 난 거예요. 처음에는 시모 친구들이 시모랑 동서 사이를 말리다가 동서가 전부 싸잡아서 개무시를 해주니까 시모 친구들도 더는 못 참고 동서에게 덤벼들었어요. 지켜보기만 하려고 했던 저는 결국 끼어들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할 수 없이 가장 중심에 서 있는 둘의 싸움이 말렸어요.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우선 앉아서 처음부터 차근차근 얘기해봐요. 돈 많은 며느리 뒀다고 그렇게 애지중지 하셨으면서 갑자기 왜 이러세요? 돈 많은 사돈집에 아들 보내는 게 아들 장가 잘 보내는 거라면서요. 장가 잘 보내긴 개뿔. 이 가식적인 년 때문에 내 아들 인생이 훨씬 아까워졌지. 이 썩을 년 그냥 안 내버려도 무조건 이혼 소송할 거야. 시모는 제 말 때문인지 동서한테 받은 옷이랑 액세서리 다 뜯으며 동서를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동서는 그런 시모를 보면서도 자기 성질만 내세울 뿐 한 번도 지려고 생각을 안 하더군요. 오히려 소송해봤자 시모가 손해고 되려 위자료 물게 만들 거라고 협박도 했어요. 그 바람에 시모는 더 충격받아서 싸웠습니다.
시모 친구들도 동서더러 썩 수 없다고 돈 많은 가정에서 자라면 뭐하냐고 개념이 없는데 라며 쌍욕을 했어요. 때마침 타이밍 좋게 남편이랑 시동생도 들이닥쳤는데요. 엉망진창인 상황 때문에 저한테 설명을 먼저 들어야 했고 그 다음 사태를 진정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시동생을 발견하자마자 당장 이혼하라고 생 난리를 쳤어요. 나는 저딴 무식한 년 며느리로 절대 못 둔다. 저 년이랑 이혼 안 하면 내가 이 집을 나갈 거야. 역시 시모는 자존심이 센 편이었어요. 돈도 돈이지만 자기 친구들 앞에서 어린 며느리에게 그런 개망신까지 당하며 동동거릴 정도는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황당했던 건 시모는 그제야 제가 며느리로 보이나 보더라고요. 저를 맏며느리 취급하면서 당장 저 꼴불견 끌어내라고 제 손을 잡대요? 어차피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상황인지라 저는 시모가 이참에 정신 차리길 바래서 그 손길을 내쳐버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도 저한테 잘하신 거 딱히 없잖아요. 제가 여기서 어머님 편들어줘야 할 이유가 없어요. 마음 같아선 저도 그동안 어머님 머리채 수십 번은 잡았거든요. 다만 저는 동서처럼 머리통이 깡통이 아니라서 제 신용 잃을 짓은 참았을 뿐이에요. 뭐야? 이것들이 단체로 미쳤나? 너희들 둘이서 짜고 나 엿먹이려고 그런 거야? 둘 다 쫓겨나고 싶어? 동서랑 둘이서 지지고 볶든 말든 그건 제 알 바 아니고 일단 상황이 이렇게 된 김에 말씀드릴게요. 저는 남편이랑 이혼해서 더 이상 어머님 안 모시려고요. 남편이 거절하면 이혼해서라도 어머니랑 인연 끊을 거예요. 어머님의 그 수준 떨어지는 허세 더는 못 보고 살겠어요. 동서에다가 저까지 날리니까 시모가 말을 잃을 정도로 충격이었나 봐요. 조건 없이 시모 편 들어주던 시모 친구들도 이젠 시모 처지를 좀 불쌍하게 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시모가 5분이 차 저한테 결국 손바닥을 올렸을 땐 고맙게도 남편이 나서서 막아줬어요. 거기다 대고 저는 딱 한마디로 시댁과 작별 인사를 해버렸네요. 그냥 며느리 복이 없었다고 생각하세요. 저도 시어머니 복 더럽게 없었다고 생각하고 말 테니까. 원래라면 뒷정리까지 하고 나왔어야 했는데 그럴 기분이 아니잖아요. 이왕 손 털기로 한 거라 그냥 두 손 두 발 가볍게 나왔습니다. 아, 나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동서한테도 한마디 해줬어요. 참 동서, 내가 중요한 말을 까먹을 뻔했다. 내 차 망가뜨려놓고 알아서 수리비 놓고 갔더라? 그 수리비 돌려줄 테니까 고소장 기다려. 어차피 동서 백수라서 법원 들락날락할 시간 많잖아. 그렇게 시댁을 나온 저는 지금까지 시댁을 방문하지 않고 있네요. 그 사람들한테 작별 통보를 하면서 유독 아쉬웠던 건 남편과의 인연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이 몸이 좋은 걸 자주 하는 것보다 몸에 안 좋은 걸 끊는 것이 더 도움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남편이 제 인생에 활력을 주겠지만 시모가 곁에서 제 인생을 계속 오염시킨다면 저는 차라리 오염의 원인을 제거하는 편이 제 삶에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래서 남편과의 이혼은 어쩔 수 없이 감안하려고 했죠. 남편처럼 좋은 남자를 못 만날 걸 알기 때문에 재혼도 못할 거란 걸 받아들였고요. 근데 남편의 반응은 다소 놀라웠어요. 솔직히 저는 아무리 우리 사이에 문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천륜을 포기하진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당황스럽게도 남편이 저를 선택해 주더라고요. 저보고 앞으로 시댁 안 챙겨도 되니까 지방에 가서 살자고 제안하였습니다. 너무 고마웠고 미안했어요. 남편 복이 있다는 건 정말 든든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튼 그 뒤로 시동생은 시모가 시켜서 진짜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소송은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동서 친정 쪽에서 시부 사업 도와주던 지원을 모조리 끊는 바람에 사정이 쪼들렸고 그래서 소송할 돈이 없었다더군요. 그것 때문에 시모가 더 뿔이 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 시모가 동서에게 마지막 선물을 주었다고 들었어요.
시모 성격에 그 치욕을 고스란히 당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란 건 알고 있었는데요. 시모랑 시모 친구들이 진짜 독하고 무서운 게 동서가 금수저인 것까진 어떻게 망칠 수 없어서 동서한테 개인적으로 똑같이 치욕을 주려고 했나 보더라고요. 동서가 차량 손괴죄로 고소당해서 조사받으러 출석한 날에 시모랑 시모 친구들이 동서 뒤를 밟았다가 인분 섞인 물을 동서한테 들이부었다고 했어요. 근데 하필 장소가 계단이었던지라 동서가 쏟아지는 물 때문에 중심을 못 잡고 넘어졌답니다. 그렇게 계단을 몇 개 굴렀는데 그 사고 탓에 팔꿈치 금이 가버렸다지 뭡니까? 동서가 시모랑 시모 친구들을 맞고소하는 바람에 서로 바쁘게 경찰 조사를 받았나 보더라고요. 그 사실은 내내 모르고 있다가 정리가 다 된 뒤에야 얘기를 해줬어요. 시모가 돈 좀 빌려달라고 남편한테 연락 왔었는데 남편이 시모더러 나한테 진심으로 무릎 꿇고 사과했으면 좋겠다고 했다네요. 근데 그 뒤로 시모가 남편한테 연락을 또 끊었대요. 아직은 저한테 삐쳐있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지방으로 온 지 반개월이 되었는데도 저는 시모한테 사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괜찮다고 할 때까지 자기도 시부모님을 볼 생각 없다고 했어요. 남편 또한 시부모님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안심을 하면 안 되는 줄 알지만 그래도 남편과 이혼하지 않고 나름 현명하게 시댁과의 관계를 정리할 수 있어서 좀 다행이라 생각했어요. 시모가 언제 정신을 차릴지는 모르겠지만 시모가 사과한다고 해도 제가 그 용서를 과연 믿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제 결혼 생활이 지금처럼 무탈하길 바랄 뿐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예요. 들어주신 청취자분들 정말 감사드려요. 항상 건강하세요.